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겨레 데일리 라이브 뉴스 다이브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현준입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분들 늘 말씀드리지만 뉴스 다이브 최고 조회수를 기록하는 조합입니다. 일단 노짱자매 노영희 변호사, 장유미 변호사 두 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름을 몰라가지고 고민했던 거예요? 노짱자매라고 해놓고 가만있어 이름이 어떻게 되더라? 영희는 기억날 수 있지만 윤미는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요. 그럼 다시 할게요. 영희하고 윤미 왔어요. 네.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JYP 우리 박진영 정치비평가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방송을 이제 준비하면서 뭔가 이렇게 내용을 쭉 보는데 그 한 부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한 시간이 다 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뉴스들 다들 보셨겠지만 오전 상황은 아침 8시에 김건희 특검에서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다시 시도를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실패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특검 브리핑에서는 뭐 짧은 언급이 있었을 뿐이고 오히려 윤석열 측에서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내놓고 있는데요. 그 내용 잠시 뒤에 좀 짚어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조금 전에 김건희 씨 관련해서 구속영장 청구가 됐다라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자본시장법, 정치자금법 위반, 알선수재 등 3가지 혐의가 이 영장에 적시가 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 그리고 어제 뭐 출석 상황까지는 저희가 전해드렸었고 그리고 조사 마치고 나온 이후에 보도됐던 내용들도 오늘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부터 할까요? 부인부터 할까요? 진짜 막상막하여가지고 막상막하예요. 헷갈리네요. 예. 일단은 그 아침에 2차 체포영장 집행, 많은 분들이 여러 사람이 함께 가고 그리고 물리력 행사까지 뭐 법무부 장관이라든지 쭉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좀 집행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요. 결과적으로는 뭐 집행에는 실패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끌어내려고 했는데 버텼다는 거고, 지금 이야기를 보면 의자에 앉은 채로 완강하게 안 나가겠다고 이렇게 버티다가 예. 오늘은 옷을 벗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얘기는 없더군요. 예. 들고 나가려는데 뭐 이제 뭐 넘어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확인이 필요하고, 이 대리인단이 가만두지 않겠다, 강요죄로 문제 삼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요. 이 대리인이라는 건 윤석열 측 변호인들 맞습니다. 얘기하는 거죠? 예. 이건 궤변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일단 법이 대한민국의 공권력 집행을 그렇게 허술하게 두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단 형사소송법에 구금된 피의자는 교도관이 집행하도록 돼 있어요. 검사의 지휘하에. 특검은 검사의 지휘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직무 집행을 방해할 때 이 수감자가 강제력,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이를테면요, 옷을 벗고 체포영장의 집행에 가장 익숙한 풍경은 도망간 사람 잡아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예. 합니까? 진짜 무리하게 끌고 와요. 집에서 옷 벗고 있다고 해서 옷 벗고 계시네요. 예, 옷 입으실,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잡아와요. 저희가 이 사람이 체포됐다고 영장 발부돼가지고 붙잡혀왔다고 해서 그 경찰서 유치장 가고 경찰서 가면요, 수갑 채워가지고 기둥에 정말 매달아 놓습니다. 그런데 왜 본인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직 대통령이라서요. 그래서 예우해줬잖아요. 저번에 그래서 집행 안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똑같이 또 추태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을 우롱하는 거고, 이걸 진짜 못한다 끝까지, 그러면 이거는 대한민국 공권력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잡범들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장미 변호사 표현 중에 추태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측 그 변호인단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그 진술을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강제 인치를 한다는 것은 망신주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지금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할 얘기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망신이라고 생각하면 본인들이 하는 그 행동은 뭡니까 도대체가. 오늘 그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송진호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열었답니다. 구속된 피의자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팔다리를 붙잡고 끌어내려고 시도한 것 자체가 역사상 처음이다.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강제적으로 하라는 원래 거잖아요. 팔다리 들어서 끌어내는 게 체포영장이에요. 아니 자기가요, 지난번에 그 비상계엄하면서 국회에 들어가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서 4인 1조로 들어가가지고 해갖고 와라. 자기가 다 얘기한 거예요. 막 몸 푸시고 들어가라.
그러면 그거는 대통령으로서 할 말이고 이번에 이렇게 체포영장 정당하게 발부받아서 집행하는 데다가 나 끝까지 못 나가면서 팬티바람으로 돌아다니다가 팬티바람이라고 말했다는 거 가지고 난리 그렇죠. 쳐가지고 예. 그 망신을 자기네가 스스로 자초한 다음에 이번에는 나 그래도 못 나가 10명이 뭐 들어 올리려고 했는데 자기네가 막 몸부림쳐가지고 다칠 뻔해서 못 나갔다 그랬더니 그게 망신이라고 말하는 게 도대체 무슨 사고방식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요. 지금 뭐 댓글창도 분위기 보면 진짜 황당해. 영상 공개하라. 영상 공개해야 됩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많이 있고 나름 꿈나무님이 슈퍼챗을 보내주시면서 특검하는 꼬라지 보니까 화병 나서 못 참겠다. 노영희가 특검 해줄 때까지 숨을 참고 있는 중이라고. 돌아가시겠다. 네. 빨리 숨 쉬십시오. 너무 근데 진짜. 슈퍼챗은 고마운데 이게 딱 꼬집어서 분류해 보면 특검 잘못은 크게 아닌 것 같다. 맞아요. 특검 잘못이 없어요. 그러니까 특검을 좀 이렇게 뭐랄까요, 이 공권력을 이렇게 왜 무르게 쓰느냐라고 이제 질책하시는 분들이 있긴 교도관들 있어요. 잘못 아닌가요? 교도소 측 잘못이 1차적인 거 아닌가요? 구치소. 예. 들고요. 그 변호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제 물론 이제 윤석열 좋아하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변호사들이죠. 어차피 윤석열은 나와도 묵비권 행사할 텐데 왜 억지로 끄집어내려고 하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피의자를 취조실에 출석시키는 것도 형사소송법상의 과정이에요. 맞아요. 과정과 절차를 밟아야 돼요. 나와서 묵비권을 행사하더라도 질문을 대하는 태도가 있잖아요. 입을 꾹 다물고 있더라도 뭐 발을 들들들 떨 수도 있고 또 입은 우물우물거릴 수도 있고 심리적인 부분들까지도 다 취조 과정에 포함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특검을 탓하는 그 댓글들도 올라오고 그러는데 지금 분명히 얘기해야 될 건 특검에 대한 아쉬움은 있을 수 있으나 그 집행 과정에서 이 피의자의 행태가 먼저 비판돼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요. 지금은 결국은 지금 의무실 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의무실은 또 시원할 거 아닙니까? 거기가 왜냐면 에어컨이 가동되는 게 변호인 접견실과 지금 윤석열 씨가 접견한다는 별도의 공간 그리고 의무실이라고 돼 있죠. 구치소에서. 아무튼 이게 잡았네. 아니 잡으라고 그래요. 다 아프다고 하겠네요. 잡으라고 하세요. 이게 진짜 황당무계한 게 이분을 10명이 사실은 끌어내려고 했는데 못 끌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완강한 거부라고 하지만 뭔가 몸에 손이 닿으면 계속 이렇게 쳐냈다라는 게 지금 대충 그려지잖아요. 저기 대형 모포를 들고 갔어야 되는데 정청래 대표 조언처럼 덮어 씌워가지고 그렇게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실명, 당뇨, 경동맥 협착, 심장병, 체온조절 장애 등 각종 질환으로 곧 돌아가실 수 있는 우려가 있는 65세 노인분들을 장장 10명이 아니 결국에는 못했다는 건가요? 굉장히 불편한 표현이죠. 아니 사실 노인들 중에도 범죄를 저지르는 분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러면 그 노인들이 범죄를 저지르는데 체포할 때 가가지고 제압을 안 하고 체포 당해주세요. 뭐 우리가 모시고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나요? 아니잖아요. 일반 범죄잖아. 저는 여기에서 첫 번째는 난동부린 윤석열이 문제인 거죠. 그럼 당연하죠. 뭐 저기 팬티 바람에 그런 이야기 왜 나갔냐 그러는데 팬티 바람에 있었으니까 그 이야기가 나간 거예요. 그렇습니다. 망신 당할 짓을 하니까 망신을 당한 건데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걸 아까 말씀하신 형사소송법방에 집행할 수 있는 거는 교도관들이라고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이 교도관들이 왜 더 강력하게 제압하지 못했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을 해야 되고요. 그럼 이제 교도관 위에는 교도소장이 있을 거고 법무행정 교도행정 담당하는 쪽이 있을 거고 법무부 장관까지 여기에서 이제 책임 소재에서 비판을 받아야 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렇습니다. 예, 뭐 본인이 65세 노인 운운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을 얼마나 이제 능욕하는 것인가. 예를 들어서 뭐 연세 있는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의 없이 군다 이런 얘기가 여기서 적용될 수 있는 얘기는 아닌 거니까. 그리고 전혀 상관없는 거죠. 뭐 말하자면 그러면 은퇴한 수사관이나 은퇴한 이 교도관이 가서 67살 먹은 교도관이 가서 나오라고 하면 나올 겁니까? 지금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계속 하고 있고 지금 의무실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오늘이 그 체포기한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럼 이 이후에 특검은 어떤 조치를 취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근데 아마 이렇게 되면은 체포영장 청구를 또다시 해가지고 발부를 받아서 뭐 하는 방법도 하나 있겠지만 그런 방법을 쓸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까지 또 이제 못할 가능성이 있고 이게 공권력의 위축이 돼요. 현실적으로. 물론 이제 특검 측에서는 강력하게 한다 그랬지만 결국은 오늘도 강력하게 못한 거잖아요. 그리고 원래 오늘 이 집행을 하게 된 것도요. 어제하고 그제 변호인단하고 계속해서 협상을 했다는 거예요. 그 변호인단한테 자진 출석하는 형태로 해서 당신들하고 조금 내가 배려를 해주겠다 했는데도 변호인단들이 꼼짝도 안 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오늘 강제 집행하겠습니다라고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들은 그냥 막무가내로 버티면 무조건 된다는 걸 지금 두 번이나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니네는 우리 아무도 못 건드려.
우리는 불사조야. 우리는 천하무적이야. 우리가 하는 모든 건 다 정당하고 이 공권력이고 뭐고 하는 건 전부 다 우리는 다 니네를 가만두지 않겠어. 이걸 지금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는 거라서 나는 이거는요 앞으로 특검이 체포영장에 다시 뭐 실패를 하든 말든 간에 또 계속해가지고 끝까지 한번 끌어내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좀 국민들이 도대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가 정확히 뭡니까? 그러니까요. 이 사건이 시사하는 바는 윤석열처럼 하면 아무도 못 건드린다. 특히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건드리면은 변호사들이 난리를 쳐주면서 방어를 저렇게 세게 해주니까 무조건 이 공권력이라고 하는 애들은 이런 식으로 잡들이 해야 된다. 이걸 지금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예. 이거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속보 나온 것은 윤석열 측에서 건강이 안 좋아서 외래 진료를 협조했고 실명 위기에 이르는 병이 있다. 또 시작이다. 아이고. 이게 계속. 그럼 뭐 저기 CCTV 다 오픈하고 실명 위기인지 그리고 전 국민이 보는 사람 앞에서 진단 받으세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당위적으로 이제는 특검이 무조건 체포해 오지 않으면은 특검이 무너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공권력의 그 권위도 세울 필요가 있다. 맞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공권력의 권위의 문제와 법률적 평등의 문제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사실 노영희 변호사하고 저하고 장난치듯이 가위바위보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가위바위보가 어느 순간에 목숨을 건 상황이 돼버린 거야. 쉽게 말하면은 윤석열을 구치소에서 체포하느냐 못하느냐가 정치적 상징이 되어버린 거예요. 윤석열이 내란에서 윤석열이 내란이 제압되느냐 아니면 제압되지 않느냐라는 그 어떻게 보면 아주 작은 해프닝적 사건인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면요 특검의 앞으로의 동력이 무너져 버려요. 그렇죠. 국민적인 지탄도 받게 돼요. 이거는 특검이 당위적으로 수단 방법을 가리지 말고 오늘이든 아니면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하든 무조건 잡아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상징적인 부분이 크다라는 얘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CCTV 공개 관련해서도 뭐 계속해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차 당시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속옷 차림으로 있었다는 그 장면도 그렇고요. 다 보여줘야 돼요. 오늘도 사실은 마찬가지죠. 10명의 인원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데리고 나오지 못했는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객관적 상황에서 평가 한번 해보자라는 그런 의견들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 윤석열 측의 주장처럼 무리한 무언가가 있었던가 이런 것들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제 전날 서울구치소 측에 이미 지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업무에 적극 협조할 것 이런 지시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는 체포가 안 됐고요. 의무실에서 지금 실명 위기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방송이나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형사들이 막 쫓아가가지고 넘어뜨려가지고 체포하고 뒤로 수갑 채우고 사람들 딱 끌고 나오고 이게 한두 번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런 식으로 따지게 되면 그 모든 게 전부 다 불법이고 그렇죠. 다 위법 행위라는 거고 그런 식의 강제력을 행사하면 대한민국 난리 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법입니까? 도대체가 어떤 피의자가 이런 식으로 행동합니까? 그러니까 진짜 문제 삼으면 무고로 이 변호인단 그리고 윤석열 씨 정말 다 가만두면 무고로 역으로 고소해야 되고요. 공무집행 방해죠. 그리고 별도로 추가로 수사해야 돼요. 이 공무집행 방해로. 이건 정당한 체포영장은 법원이 발부한 거예요. 강제로 끌어내서 이 특검 조사 사무실 책상에 앉히라는 허가장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방해했다는 건 공무집행 방해예요. 이거 별도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이 순간에도 윤석열 씨는 그렇다는 거고. 죄목이 하나 더 늘어난다는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로 정말 이걸 여론전을 펴잖아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그럼 CCTV도 정말 공개하는 걸 강구해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조심하잖아요. 되게 몸을 사리잖아요. 특검이 그러고 있고 교도관들이 그러고 있어요. 그래 보이는 거고 65세라고 하면서 본인이 마치 대단히 약자처럼 하는데 물리력을 완강하게 행사해가지고 자기 몸 한 끝도 털 끝도 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게 대한민국의 공권력이 돼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386 정치인들이 막 감옥에 가고 이게 좀 부당하다는 인식이 있었잖아요. 20대 때 이제 기자일 때 무슨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그러니까 386의 상징인 한 정치인이 공권력은 진짜 엄정해야 되고 이거는 누구도 도전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해서 어린 마음에 좀 놀랬던 적이 있어요. 본인이 공권력에 피해를 입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인식을 하는구나. 그런데 그게 저도 이제 나이가 들고 할수록 이건 진보 보수의 문제도 하고 그게 맞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국가가 존립하기 위한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전직 대통령이 이런 식으로 허물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변호사들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변호사들이 지금 나서가지고 윤석열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옹호하는 그냥 변호사로서 옹호하고 방어해주는 수준을 넘어서가지고 저는 또 다른 범죄를 지금 조장하고 양상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변호할 거면 하지 말아라. 무슨 이게 제대로 된 변호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정말 나라를 어지럽히면서
지금 사실 내란의 공범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좀 뭔가 좀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봅니다. 이 상황을 공개해야 되는데요. 제가 공개하는 방법의 장꾀를 하나 생각했습니다. 장꾀. 네, 예. 쇼츠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완샷 가죠. 법사위 열어야 됩니다. 음흠. 법사위 열어서 첫 번째 특검 부릅니다. 두 번째 법무부 장관 부릅니다. 세 번째 교도소장을 비롯해서 그 교도행정의 책임자들을 부릅니다. 예. 자, 이거 왜 윤석열을 못 끌어냈는가에 대해서 법무부와 그 다음에 이 교도행정 담당자들에게 폭격을 해야 됩니다. 그럼 교도행정 담당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 경위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러면 국회가 요구하고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우리는 영상 공개하겠다. 이렇게 해서 국회에 와서 공개해버려요. 그럼 윤석열이 했던 행태들이 그대로 다 드러날 겁니다. 지금 그 얘기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상이 공개되는 장이 국회여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언론의 뭐 단독 입수 이런 형태가 아니라 국회에서 그 정식 절차를 밟아가지고 국회에서 요구하면 예, 법무부에서 그렇게 하는 게 예. 굉장히 정치적 부담도 없고 편해져요.